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부터는 중간중간에 짧게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책이 들어왔습니다. 한빛 미디어에서 출판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이름의 책이에요. 스타트업 4년 SNS 광고로만 50억을 돌리고 매출을 200% 올린 비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은영 님께서 쓰셨고요. MBC에서 방송 능력도 쌓으셨고 마케팅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뒤 다양한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데이터로 말하는 책이다 보니까 마케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철저하게 미디어 커머스, 미디어 현장에서 체험하는 경험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하니 한 번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책은 잠깐 제가 봤었는데 컬러풀하게 돼 있어요. 다 올 컬러로 돼 있어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대단하다. 내용 괜찮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되어져 있어서 저한테도 필요했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데이터로 말한다. 퍼포먼스 마케팅 소개해드립니다. 몇 번 광고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제가 책을 좀 받아와서 또 광고 집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릴 수 있도록 계기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바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소식, 2023년부터 동해시의 전기차 충전 과태료 20만원 예정 소식입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바뀌는 내용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내년 1월부터 이제 다음 달이죠.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겠다는 겁니다. 주민이 신고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상이 되는 거는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했을 경우에,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아놨을 경우에 충전 못하게 하는 행위죠. 그리고 주의할 점, 일정 시간 이상 주차했을 때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시는 분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 주차할 곳이 없다고 일단 일반 차량이 전기차에 충전해서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계실 텐데 이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 이상 주차라는 건 뭐냐면 이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급속 충전하실 경우에는 최대 1시간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점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완속 같은 경우에도 최대 14시간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완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고속도로 충전기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40분 정도 충전하게 되면 탁 하고 꺼져요. 그 이상은 충전이 안 되고. 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곳이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충전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유소에다가 주유기 앞에다가 차 대놓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비워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제공하는 곳들도 지속적인 수익 모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 계실 테니까 동해 거주하시는 분들은 물론 내년부터 동해 여행 가시는 분들이라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동해시에서 이런 것들을 기사로 내보낸다는 거는 곧 다른 회사, 다른 시도들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뜻해 주겠죠. 두 번째입니다. 당근페이 안전결제가 아닌 간편결제의 유의. 요 소식은 당근마켓으로 요즘에 물건 사고 파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지속적으로 사고 팔고 있는데 이 사기에 주의하셨으면 마음에 제가 좀 이야기 드립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당근페이로 사기를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이야기인가 조금 더 들여다봤어요. 요약을 해보니까 중고 거래를 하기로 해서 우선 당근페이로 먼저 돈을 보냈는데 약속한 상품권은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근페이로 왜 돈을 보냈냐면 이제 각 회사들이 네이버 같은 회사도 그렇고 우리 쇼핑몰에 익숙한 게 에스크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중개를 하는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물건을 잘 구매자가 받고 나면은 돈이 잘 갔구나 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돈을 판매자한테 보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분쟁이 있게 되면 분쟁 처리해 줄 수 있고 이거라고 생각해서 당근페이로 돈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당근페이로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당근페이가 간편결제가 안전결제가 아니라 간편결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스로 즉시 다른 사람한테 송금을 하거나 카카오페이로 바로 송금을 하는 건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 돈을 보냈는데 상품권 안 보내주는 거죠. 잠적, 탈퇴하고. 이런 사기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 또 연말이라고 해서 각종 콘서트 티켓, 원래 이게 안표가 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한 사기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심하시면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돈이잖아요. 자, 마지막 얘기 가보죠. 마지막 얘기. 카카오뱅크에서 새로운 OTP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OTP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고유의 번호를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이렇게 조그만했던 단말기 가지고 다녔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 요즘에는 그냥 모바일 앱으로 대체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셀카라고 하네요. 카카오뱅크에 셀카 사진을 등록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신분증 사진하고 이미 갖고 있으니까 이 두 개하고 비교를 해서 본인이 누군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돈 보내야 되겠습니다. OTP 실행합니다. 찰칵 찍고 보내는 것들이에요. 셀카 사진하고 기존에 보냈었던 신분증 사진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본인이 인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체 한도는 1회 1억 원이고 그리고 1일 하루에는 5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제가 보냈던 신분증 사진이 좀 옛날에 찍은 거기도 하고 잘 나왔거든요. 누가 누군지 모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신경 쓰일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신분증과 셀카 많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재미 수준에서도 저도 내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셀카를 과연 제 과거의 사진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자, 이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셀카 OTP 출시돼 있으니까 카뱅 쓰시는 분들이라면 챙겨보시고요. 당근페이 결제할 때마다 이거 간편 결제다, 안전 결제가 아니다, 유의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동행시 전기료 충전 과태료 이야기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